87초까지 다 했지? 아닌가? 어디까지 했어? 6까지 했어?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어릴 때 했던 거 복습을 잠깐 할 건데 뭐 이게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아무튼 알고 있어야 돼서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건데 자,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위치 또는 뭐 책에 따라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단원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 얼른 봐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자, 두 근이 같이 놀 때랑 따로 놀 때를 구분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두 근이 같이 놀 때는 일단 꼭기 D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따로 놀 때는 기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꼭이라는 건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꼭지점의 X좌표 D는 기준점인데 기준점의 Y좌표고 D는 판별식인 거고 얘도 당연히 기준점의 Y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상황을 볼 건데 자, 이거 2차 방정식이고 요놈의 근이 요놈의 두 근이 전부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두 근이 지금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건데 이제 같이 논다 따로 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구간을 나눴을 때 자,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 기준점이 되는 건데 요걸로 구간을 나눴을 때 두 근이 같은 구간에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얘는 같은 구간에 있는 거지. 지금 구간이 3개가 나왔는데 그중 같은 구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같이 놀 때가 되는 거고 그러면 꼭끼리 3개를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에 대한 식을 쓸 건데 그게 뭐냐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꼭지점의 X좌표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준점의 Y좌표 자, 기준점은 마이너스 1이랑 1인 거고 Y좌표니까 결국 여기서는 0보다 크냐 적냐를 보는 거야. 자, 그럼 기준점이 두 개인 거지. 그러면 F-1이 0보다 클 거고 여기 있으니까 F1도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F1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 이제 0보다 크다 또는 이제 같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두 근이니까 0보다 크다인데 이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이제 등호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은 1학년 때나 이제 좀 나오는 거고 사실상 뭐 수투 이상에서는 등호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게 이제 미적분에서도 그렇고 수투에서도 그렇고 이제 극점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극점,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극대랑 극소가 같은 점일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서로 다른 근이 될 거라고. 그래서 사실상 등호 들어갈 일은 뭐 2학년 이후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는 요놈의 한 근은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될 텐데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대충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그러면 두 근이 어디 있는지를 볼 건데 얘랑 얘 그 다음에 구간을 한번 쪼개보면 이렇게 이제 구간이 쪼개지는 거지. 그럼 얘네는 이제 따로 놀고 있는 거지. 따로 놀고 있는 거니까 기준점만 보면 되는 거고 기준점의 Y좌표만 보면 돼. 자, 그러면 F-1은 밑에 있고 F1은 위에 있지. 그래서 F-1은 0보다 작고 F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뭐 어떻게 보면 네 가지인데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 찾는 거고 얘도 뭐 마찬가지 두 개가 나왔으면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요거를 좀 알고 있자. 뭐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하면 수투 이상에서는 이제 극점의 위치라는 식으로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 극점의 위치니까 결국 F'X 이꼴 0의 근의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러면 13번 한번 봐볼게. 13번에 1번인데 자, 요놈이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지라고 했어. 자, 얼핏 보면 얘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지금 내가 극점의 위치 얘기했는데 문제 모양들을 잠깐 보면 무슨 범위 같은 게 있는 거지 지금. 범위 같은 게 있을 때 얘를 쓰는 거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극대 극소가 있다 그러면 근이 두 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얼핏 봤을 때는 그러면 범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범위가 숨어 있지. 어떤 범위가 숨어 있을까? 그렇지. 진수 조건을 생각하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있는 거야. 즉 이걸 이따가 미분하고 f'을 구하면 아마 2차식 같은 게 나올 거야. 그랬을 때 그냥 마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때려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고 0보다 클 때 f'이 0인 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한번 때려보면 자 요놈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자 요거 미분하면 자 뭐 4분의 a 헷갈리니까 4분의 a는 냅두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x분의 1은 이거고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야. 이 정도는 그냥 기억을 해버려야 돼. 자 그러면 살짝 바꿔서 뭐 이런 놈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럴 거고 얘는 미분하면 4가 될 거고. 자 일단 뭐 우리 하던 대로 한다면 통분해야겠지. 자 그럼 통분을 하면 4x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여기는 4x 빼기 a 빼기 16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자 지금 봤더니 x가 0보다 큰데 제곱까지 했으니까 얘는 아무튼 무조건 플러스인 거고 그럼 나는 이제 또 요 놈만 보면 되는 거야. 요 놈이 0이다 해서 극점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요걸 생각 못하면 요거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고 끝날 거라고. 그러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저 분자만 띄워와 볼게. 분자만 좀 띄워오면 요게 될 거고 요 놈의 근이 x가 0보다 클 때 두 개여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위로 볼록이니까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요런 놈이 될 거고 그럼 두 근이 요 놈이랑 요 놈이니까 0이 요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결국. 자 그러면 구간을 0을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한 구간에서 같이 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꼭 길이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자 꼭 x를 볼 건데 이렇게 써버릴게. 자 꼭 x도 0보다 커야 될 거야. 자 그럼 꼭 x를 얼른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얘는 별로 쓸 필요가 없겠지. 그냥 문자도 없는 거니까 굳이 의미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의 y좌표 볼 건데 자 일단 기준점 하나밖에 없어. F'요. F'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차피 똑같으니까 F'이라고 할게. 물론 얘는 F'X가 아니긴 하지만 그냥 어차피 의미는 같아서 F'이라고 쓸게. 자 그러면 F'0은 0보다 작아야 되지. 요걸 식으로 쓰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자, 극대 극소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뭐야? 절반의 제곱이니까 4 빼기 AC 하면 16A. 요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A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해서 둘 다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답은 요놈이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수투에서는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 그러니까 아무 범위 없이 극대극소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특히 3차 함수에서 극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극점이 두 개인 거지 3차 함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만 쓰면 됐었고, 또는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기억할지 모르겠으나 뭐 극점이 하나는 또는 극대극소가 전부 다 -1과 1 사이에 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범위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 돼 수투는. 근데 미적분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범위가 생기는 순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 범위에 대한 신경을 써줘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판별식만 썼으면 요놈하고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만족하는 뭐 정수 A의 최소값은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겠지. 안 나오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냥 뭐 나온다고 칠게. 정수 A의 최소값은 하면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 놈만 있으면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이제 당황한다고, 최소값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저거 신경 써야 되고, 이걸 내가 진짜 1학년 때부터 정말 여러 번 얘기하는데 뭐 거의 다 맨날 까먹어. 그래서 꼭 기억하자 이제부터는. 꼭.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런 놈이 있는데 극값이 없대. 이거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극값이 없다는 얘기는 뭘로 해석하자 그랬을까? 그냥 뭐 단순히 F'이 X가 0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고, 태경 기억나? 극값이 없다. 자, 극값이 없다는 건 증가만, 그러니까 증가함수던가 감소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랬지. 그러니까 수투랑 조금씩 다른 점인 거야. 수투에서는 함수 그래프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생각으로도 가능했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인데 극값이 없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놈이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요게 이제 요걸 구하면 이제 이게 2차가 나올 건데, 얘가 증가하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니까 뭐 판별식 써가지고 뭐 요놈이다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거의 기계적으로 갔었다고. 근데 미적분에서는 딱 봐도 미분했을 때 2차식 나오지 않겠지. 아까 식 같은 경우는 미분했을 때 분자가 2차식이니까 편하게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딱 봐도 편한 놈이 아니야. 그래서 극값이 없다는 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증가함수라면 요렇다, 감소함수라면 요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 K에다가 요거 미분하면 2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든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지금 범위 같은 것도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근데 뭐 F'이 일단 뭐 좀 편안하게 생겼지. 딱 봐도 예상을 해보면 2sin x라는 놈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게 K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지.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요게 아무튼간 0보다 크거나 같든가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둘 다 가능한 상황이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편안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2 sin x를 뭐 요거까지만 그려볼 거야. 요 그래프가 있고 다시 여기다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요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K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지금은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어. 그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딱 봐도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한 칸 올라가야겠지. 일단 한 칸 이상 올라가야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한 칸 이상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편의상 색깔로 좀 나눠가지고 얘를 1번 상황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요런 식으로 돼야 되고 요거 이상이 돼야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걸 생각하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한 칸 이상 올라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아니에요. 소리. 자, 2 사인이니까 2겠지. 이걸 써놓자.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상황이면 얘가 좀 내려가야 될 거고 요것보다 더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요때를 보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그러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K의 범위를 물어봤다면 이것 또는 이거다가 될 거고, 여기에서 양의 정수 K의 뭐 최소 물어봤겠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2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저거를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긴 있어. 뭐 K를 넘겨가지고 또는 K는 놔두고 마이너스 그 2 sin x를 넘겨가지고 어떻게 뭐 비교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 정도는 그냥 K 하나 있는 것 정도는 그냥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니까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해결을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답이 될 거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자, 만약에 살짝 올라가가지고 요런 상황이 됐다고 해볼게.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이 극점이 되겠지. 그치? 근데 얘도 만나긴 만났는데 접했잖아. 자, F'이 X축에 접했다는 것은 이거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거는 극점은 아니고 변곡점이 될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걸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쓰고 지울 건데, X세제곱이라는 놈은 이렇게 생긴 놈이지. 이걸 미분하면 3X제곱이 될 거고, 얘가 이렇게 0에서 X축이랑 접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지. 수투에서도 변곡점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들었었고, 미적분에서는 더 많은 변곡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면 F의 극값이 없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F'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얘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증가다 또는 감소다 라고 접근을 해야 되고, F'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을 통과하고 있으면 얘는 극점이 될 거고, X축에 살짝 접하고 다시 지나가고 있으면 얘는 변곡점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일단 넘겨보자. 찍고 바꿔볼까?
함수의 이제 오목 볼록에다가 변곡점까지 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뭐 책에도 오목 볼록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오목이라는 말은 잘 안 써.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요거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지 위로 오목이다 뭐 이런 말은 잘 안 쓰지. 그래서 오목이라는 말이 이제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별로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디로 볼록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같이 한번 이제 복습 차원으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지난 시간에는 요 놈을 갖다가 이제 극소다 하면서 내가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자 그래서 이차함수 a의 부호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자 지금 일단 지금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야. 뭐 fx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얘기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놈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보면 얘는 위로 볼록인 거지. 자, 그러면 fx의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블 프라임 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얘는 요게 0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 극점의 상황에서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구간에서는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클 거고,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는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을 거다. 이것도 2차 함수 a의 범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 요게 0보다 크고 위로 볼록이면 얘가 0보다 작다 라고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볼록에 대한 얘기는 일단 했고, 그 다음에 변곡점 얘기를 좀 해야겠지. 자, 변곡점이라는 것은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인 거야. 여기서 곡선의 모양이라는 것은 어디로 볼록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볼에서 위볼로 바뀐다거나 반대로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지점을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러 가지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투에서 다뤘던 변곡점은 이런 거 있었어요. 얘 변곡점이지. 자, 이것도 생각해보면 요 부분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수투에서도 이제 3차 함수 중에서도 요런 것도 있었지. 얘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지만 아무튼간 곡선의 모양이 바뀌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얘도 이제 변곡점이 될 거고, 이 정도가 수투에서 물론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얘기는 나왔던 변곡점이면, 이제 자 3차 함수긴 한데 여기에도 변곡점이 있는 거야. 자, 요 한가운데 점 보면 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있지. 요런 것도 이제 변곡점인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가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한번 바뀌고, 또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이런 점들이 다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저런 점들도 앞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 때문이거든. 양 끝을 잠깐 보면 얘는 자 뭐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보면 아래로 볼록이다가 변곡점이 생겨서 위로 볼록이고 더 이상 바뀌지 않아. 그러면 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다가 변곡점이 하나 존재하면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었거든. 더 이상 극점이 없다고 가정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놈이 될 거야. 더 이상 극점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지점도 없을 거고, 변곡점도 더 이상 없다면 이게 모양이 다시 이렇게 바뀌지도 않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놈이 될 거고, 이따가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점근선이 생기는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양 끝이 어떻게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변곡점도 찾아내야 돼. 그래서
변곡점이 있다면 모양이 바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뀔 거니까 이렇게 갈 거다. 여기서는 더 이상 변곡점이 없으니까 계속 내려갈 거다. 이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변곡점을 앞으로 찾을 거고, 그럼 변곡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군데의 뭐를 좀 볼 건데, 자 뭘 볼 거냐면, 자 우리가 극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F'의 부호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변곡점의 유무 같은 걸 볼 거니까 F'의 부호를 볼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러면 여기 위로 볼록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지.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플러스인 거야. 자 여기가 지금 위볼이니까 마이너스고 여기는 아볼이니까 플러스일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생긴 거고 그게 변곡점인 거고, 그럼 여기서는 0이겠지. 0. F'이 0인 점이 결국 변곡점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극점이랑 변곡점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극점은 우리가 뭐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지. 자 F'이 0이고 좌우의 F'의 부호가 다른 점, 요거를 우리가 극점이라고 했고, 변곡점은 지금 상황을 봤더니 F'이 0이고 좌우의 D'의 부호가 다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되겠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얘는 그럼 뭐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F'X의 극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느껴지냐? 자 지금 보면 자 이 단계가 F, F', 더블'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쳤을 때 F'이 0이고 좌우의 부호가 다르면 요놈의 극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변곡점은 요게 0이고 좌우 부호가 다르대. 그 말은 F'의 극점이란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F'의 극점이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F'이야. 그러면 요런 점이 이제 다시 요런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겠지. 지금 얘도 X축에 접한 것뿐만 아니라 요런 것도 다 변곡점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변곡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자 아볼부터 다시 정리. 자 아래로 볼록이면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거, 위로 볼록이면 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이 곡선의 모양이 아볼 또는 위볼일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변곡점은 그게 바뀌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생겼든 간에 요렇든 간에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고, 부호를 따져봤더니 마영뿌 또는 뭐 뿌영마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즉 더블 프라임이 0이고 좌우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다른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것은 F'의 극점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가 이제 변곡점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놈들은 일단은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함수가 쪼개져 있는 거 있지. 뭐 x가 1보다 클 때는 뭐고 1보다 작을 때는 뭐다. 요럴 때는 또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참고로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긴 할 건데, 지금 그러면 더블 프라임이 0인데 좌우의 부호가 같은 순간도 있긴 있겠지. 요럴 때는 또 변곡점이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는 없어. 그래프를 살짝 그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뭐 그런 상황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일단 찍자.
그럼 잠깐 우리 다항함수로 한 가지를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자, x의 3승 한번 가볼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함수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자, 그럼 요때 우리 변곡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이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자, 그러면 f'은 3x 제곱이 될 거고, 더블 프라임은 6x가 될 거야. 그럼 얘가 0인 점, x가 0이니까 일단 저기 맞는 것 같고, 근데 좌우 보를 봐야 되지. 자, 뭐 물론 더블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긴 한데 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확인을 해볼게.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요게 0보다 작다는 게 눈에 금방 들어오고, 0보다 클 때는 또 요게 0보다 크다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지. 그러면 x가 0일 때 f 더블 프라임이 0이고 좌우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얘는 변곡점이었던 거고, 자, x의 4제곱을 한번 봐보면 얘는 마치 2차 함수처럼 생긴 거지. 이걸 실제로 이제 그려보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되진 않고, 원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밋밋한 곡선이야. 원래는 4제곱으로 가면. 자, 아무튼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f 프라임이 4x 세제곱이고 더블 프라임은 8 12x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가 0인 점 찾으면 x가 또 0일 때고, 뭐 이 점인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변곡점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x가 0보다 클 때도, 즉 오른쪽도 0보다 크고 왼쪽도 0보다 크지. 그래서 좌우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변곡점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요 지점에서 0이 3개니까 미분 2번 하면은 0이 하나만 남는 상황. 그래서 좌우 부호가 바뀌는 거고, 얘는 이 지점에서 원래 0이 4개였지. 미분 2번 하면 0이 2개. 그러다 보니까 좌우가 안 바뀌고, 뭐 이런 걸로도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어쨌건 더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곡점은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말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x가 알파일 때 fx야. x가 알파일 때 극점이면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이거랑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요놈일 때 극점이다 라고 했을 때 둘 다 맞을까? 하나는 틀릴까? 자, 1번 봐봐. 극점이면 f 프라임이 0이다. 자, 미분 가능한 상황들이야 전부 다. 자, 알파일 때 극점이면 f 프라임이 0이다. 이거는 맞는 말인 거지. 근데 f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그때가 무조건 극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지. 좌우 부호가 같으면 극점이 아니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럼 변곡점 가지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 x가 알파일 때 변곡점이면 요게 0일 거다. 랑 요게 0이면 자, 이랬을 때 얘도 요거는 맞지. 변곡점이면 더블 프라임은 무조건 0인 거야. 무조건. 근데 요렇다고 해서
요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곡점이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14번부터 살짝 한번 해보자. 자, 이놈 오목볼록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래. 어쨌건 우리는 그래프를 약간 어느 정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이놈은 사실 뭐 이제 우리 수투를 배웠으니까 뭐 조금만 해도 이제 그릴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냥 다항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하자 그랬지. 그러면 이제 F'을 구해야 돼. 그러면 요게 될 거고 얘가 0인 점을 찾아줘야 돼 일단. 자, 그러면 3x로 묶었을 때 요렇게 되는 거니까 x가 0이랑 2일 때 극점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어? F'의 그래프를 대략 그렸었지.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럼 부호는 뿌, 0, 마, 0, 뿌 이렇게 됐었고,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1차적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냈던 거고, 그 다음에 변곡점의 위치를 찾아볼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뭐 분모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요 가운데쯤은 변곡점이 있긴 있겠지. 왜냐면 위볼에서 R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 건 양 끝쪽이야. 양 끝쪽에도 과연 변곡점이 있을까?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보면 없다면 얘는 계속 영원히 올라가는 놈일 거고, 있다면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꺾일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변곡점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F''을 구해볼게. 지금 요 놈을 미분을 하는 거니까 6x 빼기 6이 되겠지. 자, 얘가 0인 점을 찾았더니 x가 1일 때 한 군데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1이고 변곡점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뭐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한번 해본다면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인 순간은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것은 x가 1보다 클 때. 이걸 뭐 구간으로 쓴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다. 얘는 1에서 무한대까지다. 얘기할 수 있고, 뭐 변곡점의 x좌표 정도 얘기하면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뭐 아예 변곡점의 좌표를 물어본다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y좌표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곡점이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꺾이지 않고 쭉 올라갈 거고 얘도 꺾이지 않고 쭉 내려갈 거다까지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랑 똑같이 생긴 거지 이제. 자, 요놈 한번 봐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F' 구할 거야. 자, 미분하고 냅두고 더하기 냅두고 미분. 그럼 요거 2의 x승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나올 거고, 얘는 어차피 플러스고 얘가 0인 점 찾아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 하던 대로 가는 거야. F'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다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부호는 마영 뿌 이렇게 되니까 F의 그래프는 일단은 내려가다 올라간다.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변곡점이 여기에서 없다면 그냥 하루 종일 아래로 볼록임 뭐 이참수처럼 생긴 뭐 그런 놈이 될 것이고, 이제 변곡점이 어딘가 존재한다면 조금 힘이 빠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지.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더블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이 놈을 또 미분하는 거야. 그럼 미분하고 냅두고 더하기 냅두고 미분하면 요게 될 거. 2의 x승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되다 보니까 얘가 0인 점이 생겼네 이제. 이게 될 거고, 자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생겼거나 뭐 함수가 쪼개져 있거나 이렇게 굉장히 특수해 보이는 놈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오면 변곡점이 맞아. 막 이렇게 좌우 부호까지 굳이 따져볼 필요 없어. 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면. 근데 이제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얼른 F 더블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얘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마영 뜨니까 얘가 변곡점인 게 이제 확실해진 거지. 그러면 저 왼쪽에다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일 때 요때가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그래프를 어느 정도만 그려본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놈이었던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제 나중에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정근선도 있을 거야. 그것도 찾는 과정을 하게 될 거고. 자,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는 뭐 오목별록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둘 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 뭐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의 범위도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증가하는 범위는 그냥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자 감소하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적어볼게. 자 모양도 파악을 따로 해본다면, 자 위로 볼록인 경우를 적어보면 이 부분이죠. 부분.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부분은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부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 구간이지, 요 구간. 요 구간은 아래로 볼록이지만 감소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하는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증가 감소를 얘기할 때는 그 기준점에서 등호 써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곡선의 모양 얘기할 때는 안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5번. 자, 이런 놈이 있는데 뭘 이렇게 3차 나와가지고 좀 별로긴 하지만, 자 변곡점의 좌표가 2,5다라고 했어. 그때 AB를 구하래. 자 아까 내가 가운데에다가 노란색으로 썼었는데, 변곡점이라고 해서 다시 F 더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곡점은 아니야. 근데 변곡점이면 무조건 F 더블 프라임은 0이 되는 거지. 즉 변곡점이 요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일단 F2가 5가 된다는 뜻이고, 더블 프라임 2는 무조건 0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요걸 이용해서 이제 구해내면 되겠네. 자 그러면 F2 먼저 써보면 8 빼기 4A 2B 마이너스 1, 요게 5가 된다는 거고, 4A 마이너스 2B가 2다. 2A 마이너스 B가 1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F 프라임 구해보자. F 프라임은 요게 될 거고, 더블 프라임은 요게 될 거고, 그때 더블 프라임 2를 구하면 요 놈인데 얘가 0이다
그러면 A는 6 나올 거고 집어넣어버리면 B가 1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뭐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실제 시험에는 뭐 다항함수로 나오진 않을 거야. 뭐 이상한 놈으로 나올 거고 어쨌건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더블 프라임은 무조건 0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면 돼. 자, 요거 찍고 좀 쉬었다가 이제 진짜 그래프 뭐 지금까지도 진짜로 그리긴 했지만 진짜로 그리는 거 이제 해보자. 자, 그 뒷단원을 아예 나가기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래프 2개 정도만 한번 그려볼 건데 우리 점근선 찾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그냥 뭐 맛보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한 2개 정도만 해보자. 자, 요거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 이제 요거 지난번에 그래프 그리는 거 처음 할 때 이제 뭐 미분도 안 하고 그릴 수 있다고 했던 거긴 한데 한번 이번에는 이제 미분하면서 극점, 변곡점 다 찾으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면 분모 제곱하고 미분하고 냅두고 빼기 냅두고 미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2의 x승으로 묶었을 때 x-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것도 플러스고 요것도 플러스고 근데 이제 분모가 0인 순간은 있으니까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나는 요 놈만 보면 되는 거지. 일단 극점 찾을 때 그러면 x가 1일 때일 거고 그럼 F'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다가 이렇게 될 거고 마0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내려가다 올라가는 뭐 이런 놈이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자, 일단은 이렇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어. 자, 그 다음에 분모가 0인 순간이 존재하지 지금. 자, 분모가 0일 수 없으니까 요때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요때는 점근선이 생길 거라 그랬지.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게 0이고 그럼 얘는 아무튼간 이제 내려가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왼쪽을 보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변곡점도 한번 찾아볼게.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더블 프라임을 구해볼 거고 자, 요 놈을 미분하는 거야. 복잡하게 생겼네. 자, 일단 분모 제곱할 거고 자, 위에 놈 미분하면 또 곱미분이야 일단. 그러면 미분하고 냅두고 더하기 냅두고 미분 에다가 분모 냅두고 빼기 냅두고 미분 하니까 2x에다가 얘는 냅두고 뭐 이런 놈이 되는 거지.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자, 위에 놈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2의 x승으로 전부 다 묶는다고 생각하고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살짝 보면 2의 x승에다가 x가 되는 거네 그냥. 거기에다가 x제곱 곱했으니까 x세제곱 될 거고 여기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빼기 2x제곱 더하기 2x 뭐 요정도 일단 되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얘가 0인 점이 있는지 정도만 찾으면 되는 거지. 얘 어차피 플러스고 얘 어차피 플러스고. 자, 그러면 얘가 0인 점 찾아보자.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이 있는지 판별식 잠깐 구해보면 절반의 제곱 빼기 A씨니까 0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 근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즉, 자, 요때만 더블 프라임이 0이란 얘기인데 0일 때는 어차피 지금 존재하질 않지. 즉 여기서는 변곡점이 없다는 뜻이야. 자, 변곡점이 없으니까 요 부분은 확신할 수 있어. 내려갔다 올라가는 놈이니까 얘는 무조건 이런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 요 부분은 애매하지. 물론 당연히 얘가 내려가고 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이어야 이렇게 내려가겠지.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위로 볼록인 놈이 될 거야. 확인만 잠깐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같은 것만 집어넣어봐도 0보다 작다는 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면서 들어갈 건데 자 지금 대충 봤더니 그럼 상황이 요땐 점근선이고 오른쪽은 아무튼간 이렇게 가고 있는 놈일 거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어차피 변곡점도 없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올라가고 있는 놈일 거고 얘도 올라가고 있는 놈일 거야. 그럼 요쪽은 이제 꺾인 거지. 꺾였으니까 여기 점근선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점근선을 찾으면 될 것 같고 자, 점근선을 찾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리미트를 때려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완전 간단한 걸로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게 0을 향해 간다는 건 여기다가 리미트 무한대를 때려보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갈 거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요걸 구해보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걸 보는 거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랬어. 그럼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0으로 가겠지. 그치? 자 근데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0이니까 한마디로 0으로 간다는 얘기지. 무한대분의 땡이니까 해서 점근선이 y 이꼴 0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상황. 물론 이거를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극소값을 찾아봐야 돼. 극소값을 찾아서 얘가 이렇게 좀 밑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위에서 놀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기가 지금 1이었는데 극소값 한번 찾아보자. 극소값 f1이고 그러면 2야 2. 자 그럼 얘 지금 0보다 큰 놈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요게 점근선 x 이꼴 0이고 y 이꼴 0, x 이꼴 0도 점근선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고 있을 거다. 요 극소점은 1,2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전에 했을 때도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거야. 자 그래서 결론 지금 몇 분이 혹시? 29분.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그려보고 나머지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려볼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이제 극점을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던 짓을 했고 여기 점근선 생길 거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거다까지 알아냈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데 변곡점이 없으니까 이쪽은 그냥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 놈이 될 거고 이쪽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란 말이지. 0에서 점근선이 생겼다는 건 이 점근선을 따라가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위로 볼록인 놈이 될 거야. 이런 것까지 파악해야 되고 뭐 그때 모든 순간에 리미트를 다 구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우리가.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알았고 그러면 이쪽만 궁금한 거지 이제 요쪽. 요 가로로 된 점근선이 뭘까만 궁금한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때려봤더니 또 0이래. 그러면 y 이꼴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극소값까지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되고 얘는 조금 더 위에 붕 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참고로 이제 이 부분 한번 찾아보기만 할게. 이제 책에서는 막 이 부분도 찾으라고 해. 이 부분이랑 이 부분도 리미트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한번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변곡점이 없으면 얘가 꺾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확인만 한번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의 x승이라고. 자,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네. 그러면 근데 자, 누가 이겨? 다 지니까 g가 이기지.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0으로 갈 때도 한번 해볼게. 지금 0으로 갈 때겠지? 요 부분 0으로 갈 때. 자, 0으로 가면 얘는 0이고 얘는 1이지. 그럼 0분의 1이니까 얘도 무한대. 해서 얘 쪽 올라가고 있다. 고 보면 되고. 굳이 뭐 요쪽도 한번 해볼까? 요쪽도? x가 이번에는 0마로 갈 거야. 얘는 똑같이 1인데 얘가 0이긴 한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여기면 부호가.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책에는 막 이런 것들을 다 찾으라고 돼 있을 거고 아마 대부분의 책에 있는 해설들은 이 짓거리를 다 하고 있을 건데 다 할 필요는 없고 변곡점의 유무를 찾아가지고 변곡점이 얘처럼 없으면 그냥 영원히 올라갈 거다.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이쪽처럼 이제 뭐 변곡점은 없었으나 모양 자체가 이렇게 꺾이는 모양새다. 그러면 얘는 점근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점근선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요거 아니면 요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요건 또 어떤 놈인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점근선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상 뭐 요 정도다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는 모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뭐 이제 당황할 필요는 없고. 오케이, 찍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